누르시면서 스코프스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가시면은 이제 이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하시고 이용하시는 거고요. 제가 일단 스코프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부터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도서관의 이지욱입니다. 스코프스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스코프스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뭐 웹 오브 사이언스 등재, SCI급 등재, 혹은 SCI급 저널에 등재된 논문이라고 했을 때 크게 아우르는 게 스코프스도 포함되는 거죠. 스코프스 등재 논문, 등재 저널에 실린 논문 이렇게. 그래서 스코프스라고 하는 것이 스코프스라는 거에 스코프스 등재라는 게 그게 등재가 되었다. 네, 라는 거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영향력 있는 논문 검색부터 연구 분석까지. 지금 스코프스라고 하는 이 도구,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영향력 있는 논문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 주제 분야, 선생님들의 연구 주제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 주제 분야별로 분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코프스는 스코프스를 통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해서 저희 다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스코프스에서는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을 참고했는가, 참고 문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논문이 인용이 많이 되었는가. 다양한 논문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다양한 이 웹 그 검색 툴이 있죠. 검색 툴에서 키워드를 칩니다. 제가 지금 키워드 빅데이터로 쳤어요.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를 봤는데 논문들이 쫙 나오죠. 그 논문들 중에서 어떤 논문들이 많이 인용되었는가 연도별로 나오니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혹은 좀 더 자세하게 가보겠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야는 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뭐 통신이라고 해볼게요. 빅데이터와 통신. 그러면 그 키워드를 넣고 논문들이 좀 나오는데 그 분야에서 많이 쓴 저자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논문을 많이 쓴 저자는 누구인가? 그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 영향력이 높은 저널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이 교수님들도 계실 거고 대학원생분들도 계실 거고 학부생분들도 있는데 이 연구자분들, 특히나 대학원생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죠. 내가 지금 논문을 투고하고 싶을 때 어디에 논문을 투고하면 내 연구를 키우는데 영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가? 또한 어떤 논문, 어떤 저널에 실린 논문들을 보면 되는가? 좀 그런 영향력 있는 논문을 참고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스코프스에서 있는 영향력 지표, 를 기반으로 한 영향력 지표인 사이트 스코어나 SJ, SNIP 이런 식의 영향력 지표들이 높은 저널이 있어요. 그 저널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저널에 투과하면 좋을까 이런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한 것들을 스코프스에서는 다 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코프스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존에 흔히 이렇게 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가 많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도 검색을 막 할 수 있고요. 구글 검색 많이 하시죠. 앱스코, 뭐 프로퀘스트 이런 우리 홍익대학교 도서관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했을 때 논문 데이터베이스, 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검색을 하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나요? 그 저널에 대한 서지사항들이 다 나오죠. 여기서 서지사항이란 저널명이나 제목, 뭐 논문 제목, 어디에 실렸는지, 그 논문이 어디에 실렸는지에 대한 그 저널명, 그 논문명, 그다음에 누가 썼고 초록 원문 보기 뭐 참고 정보 이렇게 참고 문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스코프스에서는 여기서 중심으로 한 게 이거예요. 참고 문헌이에요. 이 스코프스라고 하면 이 참고 문헌 간의 세기를 통해서 어, 이 논문에 있는 참고 문헌은 예를 들어볼게요. ABCD야. 그럼 ABCD, 그럼 이 ABCD는 또 어떤 참고 문헌이 있는가? 그리고 이 논문은 어디에 또 인용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참고 문헌 간의 연결고리를 세기너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A라는 논문이 있죠. A라는 논문이 있는데 A라는 논문은 과거에 연구 결과를 참고 문헌으로 잡은 거죠. 이 A에 대한 참고 문헌이 이렇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죠? 이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 거고 또한 이게 이제 나왔죠. 이 A라는 논문이 나왔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 A라는 논문도
많이 인용이 되었어요. 사이티드 되은 거죠.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를 영향을 미쳤고 유사한 연구 결과도 있는 거죠. 다른 논문들의 참고 문헌과 이 논문의 참고 문헌이 하나라도 겹치면 related document라고 나와요. 유사한 문헌으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의 논문을 봤을 때, 하나의 논문을 검색을 했을 때 그 인용 정보를 통해서 이 논문의 영향력도 볼 수 있고요.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가 이런 걸로. 그다음 그 연구 성과들도 분석할 수 있죠. 또한 선생님들의 연구들도 더 심화할 수 있고 심층적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스코프스라는 거죠. 그래서 엘세비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세계 최대 인용 초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몇몇 분들께서 이제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랑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스코프스는 웹 오브 사이언스의 그 SCI, SSCI, ANHI는 좀 다르게 그냥 저널만 하지 않고요. 그 포함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 그냥 프로시딩 페이퍼뿐만 아니라 북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스코프스급이 조금 더그 포함하고 있는 게 크죠. 스코프스 등재라고 하는 게 포함하고 있는 게 크죠. 그래서 연구 문헌의 인용 정보를 분석하고 연구자 그리고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분석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조금 이따가 스코프스에 갈 건데 여기서는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다큐멘트 검색해서 해당 다큐멘트 여기서 아티클 타이틀 앱스트랙 키워드 이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제가 빅데이터를 검색했을 때 그 빅데이터가 포함된 논문들이 쫙 나오는 거죠. 그 논문들은 스코프스에 등재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등재된 논문들 간의 인용도도 보시면서 이 논문의 인용도가 높네. 왜 인용도가 높은가? 어떤 논문을 참고했는가? 이런 것들로 가지치기 하면서 논문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 수 있다. 그래서 초기 대학원생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스코프스나 웹 오브 사이언스나 자기 연구 주제 분야를 이제 정하거나 아니면 정했더라도 다양한 논문에 대해서 이제 탐험을 하실 때 이 선행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연구 주제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볼 때, 해외 선행 연구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코프스를 활용해서 연구 플로우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논문 결과, 다양한 검색 결과를 분석하고 제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빅데이터로 뭘 검색해봤고 그렇잖아요. 통신, 그럼 빅데이터로 뭐 관심 있는 분야에서 다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색 결과 값이 나왔다면 그 검색 결과로 이 검색에 나온 논문들을 쭉 볼 수 있는 거죠. 브라우징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용이 많이 된 걸 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저널에 실린 것들을 좀 봤을 때 그럼 이 논문은 어떤 참고문헌을 봤는가? 그럼 그 참고문헌도 볼 수 있고요. 이 논문이 나중에 인용이 어디에 되었는가? 그래서 2019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2017, 18년도에 참고문헌들을 참고했겠죠? 그럼 그것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2021년도에 혹은 2022년도에 아까 그 논문을 인용해서 나온 논문들, 프레시한 논문들이 더 많겠죠. 그런 논문들로 계속 타고 가보는 거죠. 유사 문헌, 인용 문헌 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디스커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논문 어디에 실렸는가 해당 논문은 이 저널에 실렸네. 그럼 그 저널에 대해서 영향력을 파악하는 거죠. 사이트 스코어 해당 저널의 인용 지수를 통한 학술지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널에 내가 원하는 논문들이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저널에 대한 동향도 파악하시고 2020년도 한참 코로나 터졌을 때 어떤 논문들이 내 연구 주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돼서 많았는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해당 저널에 가서 저널별로 브라우징 해, 그 저널에 들어가서 어떤 논문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 저는 조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그렇다면 내 연구 주제 분야에 연구자의 성과 지표를 보는 거죠. 이 연구 주제 분야에서 연구 성과 지표 H-인덱스를 확인해서 이분이 제일 많이 썼다면 그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연구자가 썼던 논문들만 브라우징해서 볼 수 있고
그 연구 논문을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FWCI라는 것도 이제 상대적 인용 지수인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연구 잘하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코프스라고 하는 교육을 하기 전에 좀 아시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이트 스코어, 아까 제가 계속 말했던 거죠. 사이트 스코어는 그 저널에 대해서, 그 학술지, 그 저널에 대해서 인용 지수를 파악해서 만들어낸 영향력 지표라고 합니다. 우리 SCI, 그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SCI는 JCR 임팩트 팩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저널의 영향력 지수를 근거로 해서 계산한 거고 주제별로 학술지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이따가 제가 특정 주제 분야별로 사이트 스코어 순서대로 쫙 나타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난 지금 건축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건축학에서 어떤 저널들을 보면 좋은가 했을 때 사이트 스코어 순서대로 쫙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상위에 있는 저널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 그럼 상위에 있는 저널들에 있는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그 상위에 있는 저널들 어떤 논문들이 있는가, 어떤 키워드로 좀 많은가, 그 안에서도 해당 논문 결과에 대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한 그렇게 선행 연구에도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가 아니라 그 선행 연구에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내가 어디에 투구하면 좋은가, 그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스코프스에서 여기 사이트 스코어 보면서 여기 사이트 스코어 높으니까 여기에 투구를 하면은 교수님들의 그런 영향력도 더 높아지고, 그죠? 초과 학술지나 영향력 있는 학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자 성과 지수,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 H-인덱스입니다. 연구자 개인의 연구 성과죠. 그래서 이제 A 연구 예시를 보면 이렇죠. A 연구자의 H-인덱스 값이 20이면 A 연구자는 20편의 논문이 20회 이상 인용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 이상이면 매우 높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자의 영향력이고 이 부분도 우리가 논문을 검색했을 때 논문 검색하면 이제 서명, 그 논문 제목이 나오고 어디에 실렸는지 나오고 그 논문을 쓴 저자가 나오는데 그 저자의 프로필이 옆에 나옵니다. 그 저자의 프로필이 옆에 나와요. 그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 인용 지수에서 FWCI인데 이게 이 네. 같은 주제 분야 출판 형태에 따라서 인용을 측정한 값이고 평균이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이상이면 평균 이상이라고 보고 이 부분도 이 논문 결과가 논문을 검색했을 때 그 서지상 옆에 나오거든요.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어떤 식으로 사이트 스코어가 계산이 되는지, H-인덱스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FWCI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전공자 혹은 뭐라죠?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풍문으로 하시는 분 이외에는 이거에 대한 수치를 어떻게 산출하는가 보다도 얼마나 이게 높은가만 보면 되니까 이건 참고 사항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검색 결과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특정 결과 값을 이제 검색을 한 거고요. 이제 유니프로트, Universal Protein Knowledge Base in 2021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에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도 논문을 검색했을 때 이것과 비슷한 화면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요 표시가 요 표시가 뭐냐면 이제 이게 Nucleic Acid Research라고 하는 게 이 저널 명이에요. 요게 제목이고 저널 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문 정보, 인용 정보가 나오죠. 이 논문은 1848번 인용이 되었다는 거죠. 이 논문은.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이 언제 탄생되었냐면 2021년이겠죠? 2021년도에 이 논문이 나왔다면 이 논문이 2021년 1월 8일에 나왔네요. 이 논문이. 그러면 이 논문이 나온 이후로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용되었는 게 이거고, 그럼 인용되었다라는 거 여기서도 다 색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보기 하면서 이 논문을 인용해서 새롭게 탄생한 논문들을 보고 싶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FWCI 상대적 인용 지수 굉장히 높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당 저널에 대해서 보고 싶다면 요걸 클릭하시면 해당 저널을 클릭하시면 저널 정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널 정보에 대해서 그죠? 그 저널 정보에 대한 영향력 지수들도 다 나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트 스코어 이 해당 저널에 대한 영향력 지수인 거죠. 그래서 그 지수 영향력 지수도 나오고 SJR과 SNIP 요것도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영향력 지표들이 많이 나타난다. 해당 논문은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었고 해당 저널 또한 굉장히 영향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오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논문을 인용한 자료, 이 논문과 유사한 자료. 그래서 해당 논문이 선생님들이 도움이 되겠다. 이 논문이 나한테 괜찮다. 이 논문을 가지고 난 연구를 해볼 만하다 했을 때 필요하신 게 이 논문의 참고 문헌 제일 먼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논문을 인용한 자료, cited by. 그래서 이 논문 이후에 어떤 논문들이 이 논문을 참고해서 논문이 생산되었는가 이 부분도 검색하시면서 view all 해가지고 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많으니까 차근차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논문과 유사한 자료 마찬가지겠죠. 해당 논문에 담고 있는 참고 문헌과 이 참고 문헌 중에서 겹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유사한 자료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저자 정보도 나옵니다. 해당 논문 제목이 있고 이 저자들이 지금 저자 아까 클릭해 볼게요. 배트맨 알렉스라고 있네요. 배트맨 맞죠? 네, 배트맨 알렉스 이분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프로파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썼던 논문들 지금 214개죠. 클릭하면 다 보입니다. H인덱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자의 영향력 지표죠. 이 부분도 할 수 있고요. 그만큼 그리고 이 저자가 썼던 논문들이 얼마나 인용이 되었는가에 대한 건수들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해당 검색 결과 빅데이터라고 하는 키워드로 제가 넣어봤어요. 키워드로 넣었을 때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있는가, 연도별로 얼마나 많이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 성과들이 나왔는가 볼 수 있겠고요. 연구 타입별로도 볼 수 있고 어, 기관별로 볼 수 있어요. 기관별로 컨트리별로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키워드 뭐 스마트 팩토리다 아니면 키워드로 어떤 걸 검색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것들 어플리케이션 있는 것들 많았어요. 그래서 기관별로 있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플리케이션 디테일에서 홍익대학교라고 쳐봤어요. 홍익대학교에서 어떤 분야에서 많이 논문을 생산했는가 콜라보레이팅한 기관은 어디인가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 이 기관에 대해서 연구 성과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source라고 하는 곳에 가보시면 이 source가 저널이에요. 그래서 해당 주제 분야를 검색할 수 있죠. 제가 subject에 어카운팅을 넣어봤어요. 그럼 어카운팅별로 굉장히 다양한 스코프스에 등재된 저널들이 나옵니다. 그 저널들에 대한 사이트 스코어 내려갈 수 있죠. 지금 저널 오브 파이낸스라고 하는 게 163개의 저널이 있어요. 어카운팅 분야에 그죠? 그 분야에서 원탑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이어 퍼센테이지 등수 다 나오니까 해당 저널에 대해서 영향력 순위가 나오는 거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죠. 나는 지금 연구 초기에 있는 사람이고 연구를 처음 하는 사람인데 연구를 처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검색을 할 수 있는가? 어디서 저널을 보면 되는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 스코프스에 직접 가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스에 가는 방법 다시 설명드릴게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와주시고요. 홍익대학교 도서 홈페이지. 전자정보에서 웹DB로 가주시면 됩니다. 전자정보에서 웹DB로 가주시고 국외 웹DB 클릭해 주시고 스코프스 가주시면 돼요. 연구학습 지원의 연구 성과 분석에 가면은 해당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가셔도 돼요. 일단 스코프스에 다 들어오셨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까지 들어오신
오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을 막 하실 수 있죠. 제가 여기서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검색하고 있는 게 다큐멘트죠. 서치예요, 서치. 서치에 있고 다큐멘트 있어요. 아, 혹시 화면이 공유가 안 되나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다시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바로 해드릴게요. 놀래라. 네, 공유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도선 홈페이지에서 전자정보로 오시고 웹DB에서 북의 웹DB로 가시면 스코프스가 있어요. 그 스코프스로 들어오시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제가 지금 서치라고 하는 화면이고요. 다큐멘트, 여기 다큐멘트는 논문이나 아니면은 해당 문헌이 되겠죠. 프로시딩 페이퍼라든지 아니면 북이라든지 문헌을 계속 찾을 거예요. 검색 키워드별로 이렇게 찾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홀필드라고 찾지 않고 그냥 기본으로 된 아티클 타이틀 혹은 앱스트랙 키워드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있는 것만 찾아보겠습니다. 뭐 검색 필드를 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검색을 해서 여기 엔드로 해서 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그 저자명을 알면 저자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고요. 검색하는 방법들은 다양하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 팩토리라는 키워드로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의 검색 결과가 나와요. 총 현재 5,664개의 다큐멘트가 리설트로 나왔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 저는 21년도에 나온 걸 한번 볼까요? 21년도에 나온 것만 체크를 하고 싶다. 20년도와 21년도에 나온 거. 체크를 하시면 리미티드 투 하면은 해당 이 키워드가 있는 다큐멘트 중에서 2020년도, 2021년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이건 색인 DB이기 때문에 풀 텍스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풀 텍스트라고 하면 지금 제가 1번 논문과 2번 논문을 다운로드 받고 싶어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해당 다운로드를 받을 때 우리 홍익대학교가 구독을 하고 있으면 다운로드가 바로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오픈 액세스에 당연히 다운로드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해당 자원으로 둘 다 다운로드가 돼서 이제 풀텍스트도 볼 수 있지만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색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해당 어,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풀텍스트를 지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서관에 문의해 주시거나 도서관의 통합 검색으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했고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제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2020년도에 21년도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검색 결과 값이 나왔어요. 저는 음, 정렬 순서를 좀 바꾸고 싶어요. 정렬 순서를 날짜가 순이 아니라 사이티드가 많이 된 거, 그러니까 많이 인용된 순서로 사이티드를 내려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많이 인용된 것들이 쫙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이 논문 한번 보고 싶어서 이 논문을 클릭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논문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나오는 거죠. 이 논문 제목 나왔죠? 이 논문이 어디에 실렸는가? 여기에 실렸네요. 여기에 실렸고 이 논문에 대한 정보, 저자가 누구인가 다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이 논문을 이 논문이 2020년 1월 1일에 나왔네요. 이 논문이 나오고 난 이후로 이 논문을 인용한 다큐멘트는 이만큼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논문을 참고해서 새로운 요즘 논문들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볼 수 있는 거고 이 논문에 대한 FWCI 상대적 인용 지수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논문과 관련되는 related documents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해당 논문에 대한 어, 초록이나 레퍼런스는 여기 다 있어요. 이 논문의 참고 문헌은 131개예요. 굉장히 많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논문, 이 Comprehensive Survey on Attack Security Issue and Blockchain Solution for IoT and IIoT, 요 논문 하나로, 요 논문 하나가 이렇게 많은 논문들에 대한 참고 문헌이 있고, 이 논문 이후에 이 논문을 참고해서 이렇게 많은 논문들이 related도 있고 cited도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운로드를 받고 싶다,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되고요. 네,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익대학교에서 구독을 안 하니까 체크 퍼블리셔 사이트라고 넘어가시면 되고, 혹시라도 지금 요 논문이 안 된다면 요 논문에 대해서는 통합 검색이나, 네, 논문에 대해서는 그 원문 복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에 대한 저널 정보를 보고 싶다 했을 때는 해당 저널명을 클릭하시면 돼요. 해당 저널명을 클릭하시면 이 저널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나오죠. 이 저널에 대한 영향력 지수 나오고요. 사이트 스코어가 나왔죠. 15.7이라고 계산하는 방식도 나오고. 그럼 사이트 스코어, 이 저널이 저널 오브 네트워크 앤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저널에 대해서 카테고리별로 영향력 지수 15.7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순위가 다 나오는 거죠.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이 저널이 가지는 영향력 지수는 16등이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컴퓨터 그 아래에서 네트워크 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세부 분야에서는 359개의 저널 중에서 11등이다. 굉장히 높은 등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널에 대한 영향력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뒤로 가서 이 저널의 이 논문에 대해서 더 보고 싶다면 이 논문에 대한 자료들 보실 수도 있어요. 이 저널, 이 논문을 쓴 저자의 프로파일, 지금 이 저자를 클릭해 봤어요. 그 저자의 프로파일 볼 수도 있고요. 저자의 H인덱스, 저자의 다큐멘트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저자가 쓴, 이분은 인디아 사람이네요. 여기에 소속돼 있는 이분이 쓴 리센트 다큐멘트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저널을 클릭했을 때 해당 저널에 대한 다른 논문들, 이 해당 저널에 있는 다른 논문들을 보고 싶을 때는 해당 저널을 클릭하시고 거기 있는 View All Documents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 저널에 실린 논문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저널에 실린 논문들 다 나오는 거죠. Journal of Network Computer Application이라고. 이렇게 다 나오니까 해당 저널에 대해서 논문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논문,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저널들, 얼마나 많은 이렇게 키워드로 논문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 봐주시면 되고, 제가 한 가지 보여주고 싶은 게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데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키워드로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생산되는가를 Analyze Search Result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볼게요. 검색 결과 화면이었습니다. Analyze Search Result라고 하는 거고 제가 검색한 키워드는 빅데이터예요. Analyze Search Result를 클릭해 보면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키워드가 담긴 그 검색 결과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거죠.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2019년, 2020년도에는 좀 줄어들었지만 이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로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나 그 얼마나 지속적으로 뭐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로 어떤 저자들이 많이 썼는가, 어떤 기관에서 많이 썼는가, 어떤 나라에서 많이 썼는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빅데이터는 이제 차이나랑 미국이 압도적이네요. 그죠? 근데 좀 크게 볼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네,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Analyze Search Result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이 선생님들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해당 키워드를 좀 좁게 검색을 해서 이 Analyze Search Result를 보시면 이 연구 결과를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는 공동 연구자들도 발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이 같은 연구자들 볼 수 있고 여기서 기관별로도 봤죠. 제가 나라별로 봤고 타입별로 봤고 서브젝트 에리아별로도 봤어요. 컴퓨터 사이언스가 많고 크게 보시면 되니까 제가 아까 우리 나라별로 봤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빅데이터를 통해서 6,130개의 다큐멘트가 스코프스에 등재되었어요. 그죠? 요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한국에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키워드로 스코프스에 등재된 모든 논문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Analyze Search Result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만 국한해서 이렇게 많은 논문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연구 주제 분야에서 어떤 기관, 한국을 포함해서 어떤 대학이든 연구기관에서 어플리에이션 논문을 적었는가 하는 것도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은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어서들도 마찬가지겠죠. 한국인과 혹은 한국인과 같이 쓴 저자들 여기 나오겠죠. 어플리에이션 이게 기관입니다. 기관. 서브젝트 에리아, 스폰서 받은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서 연구 분야에서 선생님들께서 찝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공동 연구를 하고 싶으면 어떤 기관에 어떤 누구를 보면 되는가. 그리고 어디 스폰서를 받았는가 이런 것들도 연구비 지원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어플리에이션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음, 그 많이 나온 순으로 이 빅데이터와 관련되는 연구를 많이 한 대학의 순서들 카이스트 있고 성균관도 있고 있죠. 이런 것들 순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도 선생님들께서 뭐 여기서 펀딩 스폰서라는 것은 그 국고지원이나 교부 그 지원을 받은 그 기관 그 수혜를 준 기관이거든요. 연구재단이고 뭐 과기부고 교육부고 쭉쭉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만큼의 여기서 지원을 받아서 등재된 논문들이 스코프스에 실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은 선생님들 연구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 것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했고 거기에서 Analyze Search Result를 하니까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그래프로 요약을 해주는 거죠. 아,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펀딩 받은 것은 이렇게 되고 많이 쓴 저자분들을 보니까 이렇고 많이 쓴 소속 기관을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음, 연구를 했을 때 누구랑 같이 하면 좋은가 이런 것들도 참고하실 수 있죠. 공동 연구자들도 발굴할 수 있고요. 네, 연구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코프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큐멘터리에 와서 봤어요. 아싸에 와서 검색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아싸 검색해봤죠. 그래서 그 저자 검색할 수도 있겠고 어플리에이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해당 키워드로 제가 홍익을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홍익 유니버시티 한번 쳐볼게요. 꼭 홍익 안 치셔도 되고 그 연구 주제 분야에서 많이 나온 검색 결과를 보니까 이 대학이 많이 나왔네. 선생님도 연구 주제 분야에서 그럼 그 대학을 쳐보셔도 돼요. 해당 분야를 쳐보면은 홍익 유니버시티죠. 유니버시티고 어느 연구 주제 분야에서 많이 나왔는가? 역시 공대 쪽이 많이 나오긴 하죠. 원래라면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공학이나 의학학이 논문도 많이 나오고 논문 저널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홍익대학교와 같이 콜라보레이션한 기관은 어딘가 또 나오죠. 그러면서 그 다큐멘트가 무엇인가를 보고 싶을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소스, 여기서 소스는 그 어떤 저널에서 많이 실렸는가. Molecular Crystal of Liquid Crystal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어요. 여기 소스. 이 저널에 이만큼만 실렸다. 홍익대학교 연구자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에이션, 프로파일, 액션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코프스에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연구 주제 키워드 분야별로
해당 키워드로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뭐 빅데이터나 스마트 팩토리 했듯이 아웃사별로도 할 수 있고요. 저자별로, 어플리에이션 별로도 검색을 하셔서 해당 기관에서 어떤 저널이 많이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치였죠. 그다음에 소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소스로 가보면 이제 소스로 가보면은 스코프스에 등재된 소스들이 다 나와요. 여기서 소스라고 하는 것은 저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주제 분야별로 보겠습니다. 해당 주제 분야별로. 그래서 대주제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소주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봤죠. 그 컴퓨터 사이언스 안에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주제 분야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아까 비즈니스 했으니까 우리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다 해볼게요. 여기서 이걸 체크를 다 해서 어플라이를 해보면은 그 경영 주제 분야라고 하는 게 나올 거고 그 주제 분야에 이렇게 많은 저널들이 있는데 이 저널의 영향력 지수는 아까 사이트 스코어라 했죠. 그 사이트 스코어 순으로 지금 어, 내린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많은 순서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부터 이런 저널들이 아카데미 오브 매니지먼트 앤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력 사이트 스코어가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소스에서 이 서브젝을 받고 보시면 해당 클릭해 볼까요? 해당 저널을 클릭해 보면 이 사이트 스코어 아까 그 저널 소스 디테일처럼 잘 나옵니다. 우리가 봤던 거죠. 해당 저널에 대해서 잘 나오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등재가 되었다. 스코프스에 그죠? 이 서브젝 에리아는 여기 이 하나 이상의 서브젝에 들어갑니다. 이 저널은 해당 저널은 하나 이상의 서브젝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어요. 이건 저널이고 이거에 대해서 사이트 스코어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저널에 대한 사이트 스코어, 이 저널에 대한 영향력 지수는 이렇다는 거고 그 영향력 지수가 28.8이다. 높은지 낮은지 사실 28.8만 봐서 모르지 않습니까? 내려가시면은 랭킹이 다 나옵니다. 카테고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다는 9일등이네요. 그다음에 왜냐면 이게 제 학문 분야라도 연관이 있어. 라이브러리 앤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도 1등이네요. 비즈니스도 1등이고 다 1등이네요. 1등은 아닌 것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주제 분야가 한 개 이상이라 했죠. 서브젝 에리아는 이 저널에 대한 서브젝 에리아는 이렇게 많은데 해당 주제 분야에 통합쳐서 이 저널의 사이트 스코어는 요거지만 그 카테고리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등수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저널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 이 저널에 대해서 view all document 합니다. 이 저널에서 view all document 하면 그 저널에 실린 논문들이 다 나오겠죠. 이 전에 실린 논문들 다 나옵니다. 좋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해당 논문들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Analyze Search Result를 해서 동일하게 여기서도 검색 결과를 분석해서 볼 수 있는 거죠. 해당 저널에 실린 논문들에 대한 요약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죠.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실렸고 이 저널에서 어떤 저자들이 많이 논문을 냈는가, 이 저널에서 어떤 기관에서 논문을 많이 썼는가, 어떤 나라에서 많이 썼는가, 코리아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연구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경쟁력이 대학의 경쟁력이고 이제 국가 경쟁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해당 저널에 대해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제가 본 거는 좀 애널라이즈 서치 리설트에서 그 해당 결과값을 검색 결과값에 대한 이제 수치를 그래프로 본 것이었고 여기서 뭐 논문 많이 인용된 것들 볼 수 있는 거죠. 빅데이터 당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논문을 보고 싶다 했을 때도 해당 논문 들어가서 클릭하셔서 보시고 얼마나 이 논문 하나로 여기에 실린 이 논문 하나로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되었죠. 영역이 높은 거죠. FWCI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논문 그죠? 저자 클릭해 보죠. 이 저자에 대한 프로파일 나옵니다. 요즘에 쓴 논문들 다 볼 수 있죠. 코비드19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에 대한 H인덱스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볼 수 있겠고 이 논문 다운로드 받고 싶다. 마침 이 논문은 오픈 액세스이기 때문에 풀텍스트로 다운로드 되겠죠. 안 되나요?
검색을 해보면 제 컴퓨터가 좀 문제인데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이 다운로드를 클릭했을 때 아마 잘 넘어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논문에 대한 새로운 논문, 이 논문이 2015년도에 나왔어요. 그죠? 2015년 5월, 4월에 나왔네요. 4월에 나온 논문인데 그럼 최근에 나온 이 논문을 참고해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볼 수 있겠고 이 논문과 유사한 논문들, related document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심층적으로 더 찾아갈 수 있는 게 스코프스라고 하는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본 것들에 대해서 보면은 정리를 하자면 이 논문 어디서 참고했는가 우리 참고 문헌 바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인용된 것들도 볼 수 있었고 해당 분야 혹은 해당 저널, 해당 키워드에서 논문을 많이 쓴 사람 그래프로도 볼 수 있었죠. 바로 클릭하면 그 사람에 대한 연구자 프로파일 다 나옵니다. 영향력 높은 저널, 서브젝별로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셔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어디에 투고하면 좋을지, 어디에 어떤 논문들을 참고하면 좋을지를 그 논문에 대한 인용 지수, 저널에 대한 영향력 지수인 사이트 스코어를 보시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이나 아니면 뭐 사람분들이 몇 명 없어서 채팅창에 채팅해 주셔도 되고 참가자분들께서 직접 뭐 목소리로 내주셔도 되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채팅창에 쳐 주셔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교육은 여기서